한림대학교 언어병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재린입니다. 저희 학과는 생애에 걸쳐서 이제 아동기라던가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걸쳐서 말이라던가 언어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장애별로 각각의 원인이라던가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재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항상 막 장래희망 적어내는 칸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좀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림대학교 언어 청각학부라고 하는 학부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과에서 뭘 배우는지를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가 좀 나에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뭔가 잘 학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뭘 배우는지 전반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너무 간접적으로 배우고 너무 큰 범위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가 조금 잘 와닿지 않아서 조금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되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면서 점점 제가 원했던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은 입학하고 1학년 때는 전반적인 걸 배워요.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장애군들을 배울 것이고 어떠한 것을 배울 것인지를 배우고 그와 더불어서 해부생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저희가 말을 산출을 할 때 근육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을 사용도 하고 뇌에서 걸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생리학을 배워서 전반적으로 말을 산출할 때 어떤 기관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서 각각의 장애군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조음우문 장애, 유창성 장애, 언어발달 장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각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성들을 배우고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고 재활을 해야 하는지 각각 장애별로 배우고요. 3,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학교에 있는 치료실에 내원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학생 언어 치료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2명이서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1명의 대상자를 치료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살짝 좀 완벽한 이과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해부생리학도 재미있었어요. 왜냐면은 좀 뇌 사진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말이 산출되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좀 해부생리학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저는 실습 수업도 재미있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사실 이론 수업만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고 어떤 점을 고민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습 과목을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한 영상을 교수님이랑 같이 봐요. 그리고 같은 분반의 동기 학생 치료사들이랑 같이 보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라던가 어려웠던 부분을 교수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임상에 나갔을 때 치료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진짜 그냥 고민을 수다 떠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다 어렵긴 했는데 어려운 것은 다 모든 수업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어찌됐건 제가 이론을 알아야지 그 대상자들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서 어려운 거는 무조건 동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너무 싫다 이랬던 과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제가 뭔가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가지고
많이 학교 생활을 즐기지도 못했고, 이제 2학년 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학교에 잘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즐거웠던 일이 생길 시간이 없었고, 이제 3학년 때 실습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습 수업을 했을 때 재밌었던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진행을 했고 그 평가에서 대상자가 어떠한 점수를 받아서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보고서를 쓰는 건데, 저희 분반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강의실을 빌려서 같이 썼어요, 보고서를. 근데 밤새도록 그 보고서를 썼는데 학교가 밤이 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긴 복도를 지나야 되는데 이제 혼자서는 절대 가지 못해서 막 화장실 갈 사람 이러면서 다 같이 우르르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딱 야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이랬는데 누가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서웠다고 이러면서 막 재미있게 막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같은 장소를 갔는데 너무 밝고 막 우리가 여기 왜 무서워했지?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그때는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재밌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저희가 4학년 이제 졸업하기 전에 12월 달에 언어 재활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봐요. 근데 그 2급 국가 자격증인데, 사실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못하세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에 어떠한 수업을 꼭 진행을 해야 하고 실습 시간을 채워야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 재학 중인 분들만 이 자격증을 응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한림대학교에 있으신 교수님들이 뭐 검사 도구를 개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배울 점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교수님들 하면은 되게 과제 많이 내줘서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교수님들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구나라는 걸 좀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학과만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ENFJ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E는 좀 외향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치료를 할 때 아무래도 대상자 친구들을 대하고 또 보호자분들께 상담을 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내향적이어서 좀 소극적인 성격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땡땡아 왔어! 막 이러면서 재미있게 해줘야지 대상자들도 재미있게 참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E가 굉장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N하고 F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J가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P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일에 해야 할 일 막 생각해서 대충 하고 막 이런 성격이었는데 대학 와서 J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다이어리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계획서도 써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J가 아니면은 좀 생활 루틴을 잡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저는 제 MBTI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말을 할 때 조금 좀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실습하면서 대상자에게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을 해야 하고, 이제 보호자분께 정확하게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조금 시간을 두고 답변을 하거나 이러한 성격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기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같은 과 동기 친구들. 왜냐면 저희 학과가 조금 많이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 언어병리학과예요? 이러면 그게 무슨 학과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 학과가 너무 대중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학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썰을 풀고 싶은데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야 하는? 근데 동기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한 3에서 6 정도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네, 동기 친구들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과 막 동아리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참여를 안 한 편인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전에 VIP 캠프라고 한림대에서 진행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입학 예정자를 데리고 2박 3일 동안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막 같은 학과 선배와 대화를 하거나 같은 과 친구를 미리 만나서 뭐 조별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 캠프 참여해가지고 뭔가 입학하기 전에 같은 과 친구를 사귀고 또 다른 학과 친구들도 사귀어가지고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했었고 1학년 때 스트레스 관련해서 핸드폰이랑 연계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냥 뭐 스트레스 지수 측정하고 뭐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1회 정도 가서 함께 프로젝트 참여하고 뭐 캠프도 가고 이랬는데 막 문화상품권 주시고 뭐 이래서 친구도 사귀었는데 문화상품권도 주시고 핸드폰이랑 조금 더 멀어지고 막 이런 장점이 있었던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보면은 되게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찾아서 참여를 하면 너무 큰 이득이 있어서 좀 잘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디든 취업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우선 임상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서 취업을 좀 원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었으나 저 뭔가 공부는 하고 싶지만 연구에는 큰 흥미가 없는 편이어서 만약에 대학원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 학교에 있는 보건대학원이라고 해서 뭔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공부에 초점을 둬서 진행하는 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공부를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이랑 취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편이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저희의 그러한 치료라던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대상자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재밌겠는데 하는 흥미로만 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짜 이과가 맞을까? 하는 생각을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서도 그렇고 계획서도 그렇고 진짜 쉽지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면은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는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면은 다른 전공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찾아보고 입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청소년분들이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어병리학과 그리고 청각학과 이걸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부모님을 설득을 했어요. 내가 이 한림대학교 언어병리학과를 가면 물론 학비 문제에 있어서 엄마가 어려운 건 알지만 장학금을 받겠다 이러면서 3년 동안 설득을 해서 이제 엄마가 마지막엔 포기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엄마를 설득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말하는 그런 대학교에 가서 그런 학과에 가서 활동을 했다면 지금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청소년분들도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제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더 열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병리학과로 오세요. 네. 말랑아 왔어? 뭐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오늘 뭐 먹었어? 뭐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뭐 너무 더운데 오느라 힘들었지? 이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좀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